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남들이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왜 내 혈당은 떨어지지 않을까? 왜 내 뱃살은 요지부동일까? 매일 아침 샐러드를 먹고 억지로 새벽 운동을 나가는데도 몸이 무겁기만 하다면 당신의 노력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살을 빼야 고혈압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덜 먹고 더 움직였죠. 하지만 결과는 늘 제자리 걸음 혹은 요요 현상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운동할지에만 집착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정작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었다면요? 바로 언제 하느냐입니다. 똑같은 사과, 한쪽도 아침 8시에 먹으면 약이 되지만 밤 10시에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할 책, 마이클 브레우스 박사의 더 파워 오브에는 우리의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대사증후군을 극복하고 넘치는 활력을 되찾는 열쇠는 당신 몸속에 숨겨진 생체 시계를 맞추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소화 효소, 혈압, 심지어 지방 연소 능력까지 이 모든 것은 하루 24시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나가는 리듬이 있죠. 대사증후군은 어쩌면 당신의 생활 패턴이 이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과 어긋나서 생긴 충돌 사고일지도 모릅니다. 몸은 잘 준비를 하는데 밥을 넣고 몸은 깨어나지 않았는데 운동을 강요하진 않으셨나요? 재미있는 건 사람마다 이 시계가 다르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브레우스 박사는 이를 4가지 동물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사자, 곰, 늑대, 그리고 돌고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동물인지 아는 순간 왜 그동안 살이 안 빠졌는지, 왜 늘 피곤했는지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사자형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자형은 전형적인 아침형 인간입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이 떠지고 오전 업무 효율이 가장 높죠. 이들은 현실적이고 체계적입니다. 하지만 초저녁만 되면 급격히 피로를 느끼고 밤 9시, 10시면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사자형에게 밤샘 야근이나 늦은 회식은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는 곰형입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 약 50%가 이 유형입니다. 곰형은 태양의 주기를 따릅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고 싶어 하죠. 가장 일반적인 패턴을 가진 분들입니다. 곰형은 잠이 많고 식욕도 왕성합니다. 문제는 몰아서 자는 습관과 오후 3시쯤 찾아오는 당 떨어진다는 느낌입니다. 이때 간식의 유혹을 참지 못해 대사증후군의 늪에 빠지기 가장 쉽습니다. 세 번째, 늑대형입니다. 인구의 15%에서 20% 정도입니다. 이들은 전형적인 올빼미족입니다. 아침 9시 출근이 죽기보다 힘들고 밤 11시가 넘어야 눈이 초롱초롱해지며 창의력이 폭발합니다. 늑대형에게 가장 큰 비극은 세상이 아침형 인간 위주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일찍 일어나면서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늦은 밤 야식의 유혹에 가장 취약합니다. 뱃살이 늘어나기 딱 좋은 조건이죠. 마지막, 돌고래형입니다. 인구의 10% 미만인 이들은 잠귀가 밝고 예민한 불면증 환자가 많습니다. 지능이 높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지만 늘 피로를 달고 삽니다. 돌고래형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밥을 많이 먹지 않아도 스트레스성 뱃살이 찌거나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침밥은 황제처럼 먹어라, 아침 운동이 살 빠지는데 최고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과연 모두에게 정답일까요? 브레우스 박사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사자형이라면 일어나자마자 고단백 아침을 드세요. 사자의 신진대사는 아침에 가장 활발합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금물입니다. 점심 전에 급격한 에너지 저하를 겪을 수 있거든요. 운동은 언제 할까요? 사자형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가 좋습니다. 이미 오전에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저녁 무렵 운동으로 체온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반면 늑대형은 아침밥을 강요받으면 안 됩니다. 늑대는 아침의 인슐린 민감도가 가장 낮습니다. 억지로 먹은 아침밥은 에너지로 쓰이기보다 지방으로 쌓일 확률이 높습니다. 늑대형은 기상 후 몇 시간 뒤
오전 11시나 12시쯤 첫 끼를 먹는 간헐적 단식이 대사증후군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조금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몸은 밤에 에너지를 태울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늑대형에게 아침 운동은 고문입니다. 부상 위험도 크죠. 대신 저녁 6시 이후에 운동하세요. 이때가 근력과 유연성이 최고조에 달해 같은 운동을 해도 지방 연소 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렇다면 고명은 어떨까요? 고명은 아침 7시에서 11시 사이에 가장 활동적입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 전에 가볍게 운동을 하면 하루 종일 지방을 태우는 엔진을 켜두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곰형은 점심을 가장 든든하게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곰형이 저녁 8시 이후에 과식을 하면 그 칼로리는 고스란히 뱃살로 갑니다. 야식이 가장 위험한 유형이 바로 곰형입니다. 예민한 돌고래형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해야 합니다. 돌고래형에게 숙면은 곧 보약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목욕이나 명상으로 뇌를 식혀주세요.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야만 대사가 정상화되고 뱃살이 빠집니다. 모든 유형에게 공통된 조언도 있습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눈 뜨자마자 모닝커피 드시나요? 그건 코르티솔을 폭발시켜 뱃살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커피는 기상 후 90분이 지난 뒤에 드세요. 그리고 아침 햇살입니다. 어떤 유형이든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이상 햇볕을 쬐면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어 숙면을 돕고 식욕 억제 호르몬을 조절해줍니다. 우리는 사회적 시차증을 앓고 있습니다. 내 몸의 시계는 런던에 있는데 서울 시간에 맞춰 살려고 하니 병이 나는 겁니다. 이제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마세요. 사자라면 저녁 약속을 점심으로 옮기세요. 늑대라면 아침 운동 대신 퇴근 후 헬스장을 등록하세요. 곰이라면 간식을 끊고 점심을 든든히 드세요. 이 작은 시간의 이동이 대사증후군 약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당신의 게으름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타이밍이 잘못됐다는 신호였을 뿐입니다. 내 유전자에 새겨진 리듬을 존중할 때 몸은 비로소 치유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사자, 곰, 늑대, 돌고래 중 누구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유형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부터 건강은 시작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오늘부터 당신만의 골든타임을 찾아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건강하고 스마트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진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